오늘은 이런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가요?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하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바보야 이것도 못 알아듣겠어? 라고 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하면서 신고를 당했어요. 제가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걸까요? 이런 문의가 있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에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법이고요.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괴롭힘법은 그런 성희롱법을 내용을 가져와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한 이유는 바로 사용자의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 조치 의무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은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 제공을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사용자는 그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주된 의무이고요. 부수적인 의무로는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 제공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사용자는 반대로 근로자에게 부수적으로 배려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배려 조치 의무로는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거고 또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여러 가지 이런 보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런 사용자의 부수적인 의무인 배려 조치 의무가 아주 중요한 의무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법안이 도입이 되기까지는 사실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중요해졌던 건데요. 이제는 직장에서 단순히 급여만 지급받고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자아실현이나 본인이 업무상 배려 조치를 조금 더 보장받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워라밸 등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는 이슈가 계속 연달아 발생을 하자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도 법안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났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거는 한 대기업 임원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서 비행기가 돌아오기까지 하는 땅콩 회항 사건이나 IT 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대표가 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좀 법안이 빠르게 도입된 감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빠르다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이 법이 충분한 어떤 조치나 이런 규정이나 매뉴얼에 대해서 또 논의될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단 요건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요건들은 전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인 건 아니고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환경의 악화,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요 크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충족이 돼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례, 제가 부하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못 알아들어서 이것도 모르겠니? 이 바보야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충족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 행위자인데요. 근로자가 근로자한테 하는 거는 기본적인 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지위의 우위가 있죠. 내가 부하 직원한테 행위한 거기 때문에 상급자가 부하에게 지위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네, 업무상 적정 범위 넘었다는 거는 업무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상식선을 넘은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상급자가 부하한테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업무상 범위는 넘은 거죠.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는 얘기라는 거는 일을 못한다라고 질책하는 선이나 아니면은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일 수는 있는데요. 업무를 하다가 바보다 라고 이런 멸시성 표현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거겠죠. 근데 그 다음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것도 모르냐 바보야 라는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라고 신고인이 주장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가벼운 멸시성 발언, 놀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시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법을 많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의 관점도 아니고 특수하게 이 사람만의 괴롭힘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시민 관점에서 이 사안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결론적으로 저는 놀림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까지는 안 갔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마무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특수성인데요. 바로 바보라고 듣거나 멍청이라고 들었을 때에 이 듣는 사람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황, 둘 간에 이전부터 계속적인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었거나 모멸감 있는 발언이 반복되고 있었거나 혹은 멸시성 발언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의하신 분에게 평균적인 선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했지 분명히 특수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 사안도 괴롭힘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발언을 사내에서 쉽게 내뱉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시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나 아니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 규율 같은 곳에서 이런 언행 같은 경우 그리고 조금 모멸적인 발언이나 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아무리 농담이라도 자제하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많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이 그럼 너무 삭막해지지 않냐, 농담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농담 선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선과 듣는 사람이 듣고 있는 선이 일치해야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괴롭힘 행위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은 미리 생각해서 최대한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